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일침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진애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명태균 씨 얘기 좀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혹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창원 산단 부지 선정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개입이 돼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겨레 21에서 너무 잘 취재를 했던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본인은 아무 자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무슨 총괄본부장? 의원실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이게 처음에 이쪽으로 옮기는 것부터 해가지고 저 지정하는 거, 규모를 키우는 거, 위치를 바꾸는 거 이것까지 다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은 여기서 제일 웃겼던 게 뭐냐면요. 인터뷰하는데 그 국장이 자기는 천연덕스럽게 자기는 의원실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아니 근데 의원실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공무원들이 뭘 그렇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의원실에 있으면 뭐라고 그걸 해줍니까? 그러니까는요. 그거는 저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김건희 윤석열 팔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가에서는 저 사람이 뒷배가 상당히 튼튼한 사람이다. 이런 게 저는 그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자기가 다 저 안내하고 회의에 들어가고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 국가 기강이 무너진 거죠. 또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했다고 관여한 확실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또 하나 더 공개가 됐습니다. 어저께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러면 더 이상 뭐 아니라고 하기 어렵지 않나요? 아니 근데 정말 그 워딩도 정말 너무 저렴한 게 뭐 아니 쫄아서 뭐 이런 쫄아서 김건희 여사가 쫄아서 왜냐하면 그때가 2022년 7월 그러니까 그때 나토 순방하고 그때 여러 가지가 문제가 좀 있었을 때요. 민간인 탑승시켰던 그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때 때문에 스캔들이 좀 많고 이른바 비선의 여러 가지 전행 문제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가 나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말을 믿는다면 김건희 여사가 불안하니까 그걸 갖다가 김영선 위원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혹시 나를 팔고 다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거기서 김영선이 뭐 하여튼 간에 대답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노했던 모양이죠. 그 노한 모습이죠. 엄청 내죠. 근데 나 정말 야 명태균 정말 이 사람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물론 후보 앞에서나 아니면은 여사 앞에서는 아마 뭐 굉장히 공손하게 했겠죠. 이은혜를 잃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니 만나자마자 장례무사가 어쩌고 안진병의 주술사가 어떻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난 그런 사람을 가까이 뒀다는 것 자체가 공포스러워. 또 하나 충격적인 게 그겁니다. 이건 저는 이거에 대통령실 이전 그게 사실 단 사람 아닌가 싶 천공이나 뭐 딴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명태균 씨가 관여했다. 이런 녹음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설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명태균이 일단 주술사 김건희를 딱 마음을 잡았거든요. 완전히 미혹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로 미혹을 시킨 데다가 저는 김건희 여사가 속으로 굉장히 청와대 안 가고 싶어 했던 마음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탁 던진 거예요. 죽는다고 하니까. 아니 사람이 죽는다 그러는데 죽는다 그러고 그리고 거기다가 뭐 이것저것 말도 붙였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딱 하고 모가지가 뭐 산에 모가지가 삐뚤어졌다는 나 이런 바보 같은 소리. 아니 왜 산이라는 건 이쪽에서 보는 거하고 저쪽에서 보는 거 다 다른 건데. 위에서 봐도 다르고 옆에서 봐도 다 다른데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런 거에 넘어가는 사람도 어리석거니와 김건희 여사의 어리석음과 두려움을 딱 파고들어서 얘기를 하니까 솔직히 지금 뭐 그래서 전 넘어갔다고 봅니다. 마지막 결정은 아마 분명히 대통령이 하셨겠지만 당연히 김건희 여사 의견이 가장 중요했겠죠. 그때 너무 졸속으로 추진돼서 참 왜 이렇게 빨리 하느냐 이런. 저는 윤석열 정권의 뭐 재앙의 시작은 청와대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궁금한 게
아니 청와대에 들어가서 있었으면 그러면 뭐 알 수가 청와대는 없잖아요. 기존의 시스템들이 그러니까요. 또 있잖아요. 그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하는데 처음부터 이상한 짓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또 공이 굴러가듯이 더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뭐 죽는다 이게 뭐 겁납니까 이게? 우리 언젠가 다 죽습니다. 다 죽기도 하고 네. 뭐 그러면 그 대통령들 이때까지 청와대에 있던 대통령들 뭡니까? 글쎄 말이야. 그리고 그동안 지난 10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이 그렇게 살아났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본인이 죽더라도 대한민국 국군이 살아나면 된 거 아닌가? 아휴, 이해하기 어려운데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오니까 원희룡 전 장관이 자신이 최초로 제안자다라고 또 해명하는 모습이거든요. 이건 그냥 어떻게 봐나. 해석해야 됩니까? 그 양반이 네. 그냥 돈키호테예요. 작은 돈키호테에다가 예. 저는 뭐 큰 돈키호테는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 작은 돈키호테가 원희룡 장관인데 뭐 지금 요새 이것만 보시면 되면 요새 말이죠. 네. 요새 나와서 다 얘기하고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권영세, 예. 뭐 이런 원희룡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이득을 취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니 저기서 나온 거 제일 먼저 저기를 했다고 아니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라고 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부터 옛날부터 있던 일인데 뭘 자기가 처음 했다고 그래? 그리고 그것도 광화문 쪽을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거지. 그게 공약이었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만약 용산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더라면 그러면은 일단 청와대에 들어가서 업무를 시작을 하고 왜냐하면 저는 최소한도 9개월 봤어요. 아우. 9개월이면은 사실은 다 준비가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고 나오면 되지. 왜 못 들어가서 한 번도 안 잔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또 왜 이렇게 뻔질나게 가서 맨날 용병관 씁니까? 상춘제 맨날 쓰고 있는데요. 나 정말. 네. 이게요. 정말 수치스러워요. 네. 이런 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것도 좀 확인이 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이제껏도 문제가 너무 많지만 정말로 이것 때문에 청와대를 대통령실에 옮겼다 그러면 이것도 상당히 국정농단 하나 아닙니까? 그럼요. 이게 국정농단의 이제 시발점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서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되는 게 확실하게 뭐가 나온다 네. 그러면은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있을 것이다. 1조에서 2조 사이를 썼으니까 거기다가 돈 문제는 저는 항상 조금 나중인데 네. 완전히 국방부를 그냥 완전히 틀어 엎어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태원 사고도 만약 그랬으면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크잖아요. 네. 관저에 그 이상망측한 부실 공사에 그거 뭐 여러 가지 네. 발주한 거, 부실 발주한 거 이런 것도 안 생길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21g 등등 네.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다 거기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글쎄 말이죠.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훨씬 더 조심했을 거예요. 당연하게. 왜냐하면 청와대에 있으면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일단 안 보이고 일거수일투족 들어오는 방문객 그러니까요. 다 기록이 되는 보안 게 손님이라고 그게 얘기하잖아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일 윤석열 정권과 김건희의 문제는 뭐냐면 국가의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가정이긴 하지만 뭐 필요 없는 가정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 안에 있었으면 지난 대통령들하고 영부인하고 똑같이 생활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술을 밖에 나올 일도 없고요. 술을 마셔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그러니까 누가 상관을 합니까? 왜냐하면 청와대라는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둔 거는 저는 항상 얘기하듯이 네. 대통령은 저는 그래서 대통령 되게 싫어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24시간 일을 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서 대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그 안에서 있게끔 하는 어디 건데 가지 말고 관저 가지 말고 그 안에 있다가 바로 옆에 갈 수 있어. 바로 옆에. 근데 그거잖아요. 일하기 싫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자기는 살고 싶다. 나가고 싶다. 마음대로 나가고 술도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싶고 네. 마실도 나가고 이러고 싶다는 거지. 근데 그게 어쩌면 지금 그게 가장 이 지금 정부의 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한테 위기를 오게 한 저는 계기가 되지 왜냐면요, 않았을까. 일상의 패턴이라고 네. 하는 게 굉장히 우리의 의식을 많이 만듭니다. 네네네. 대통령은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우리 일상의 패턴. 만약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 그 패턴을 그대로 지켰으면은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이구나. 이런 거를 본인들이 적응해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못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아니 며칠 만에 용산으로 옮긴다는 게 말이나 된다는 얘기예요. 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특검법 문제가 이제 법사위 통과했기 때문에 14일 날 본회의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인데
근데 이제 본회의에서 200표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네. 어떻게 예상합니까? 아니 본회의에서는 200표가 안 되는 게 네. 그거는 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될 거고요. 안 될 거고요. 예. 다만 지금 이제 하나의 변수가 지금 14개가 올라가 있는 특검법을 발의해 놨는데 그게 상정이 될 건데 민주당에서 지금 수정안을 낼 수도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지금 공천 개입 문제,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이 두 가지에만 집중을 해서 이걸 제3자가 추천하는 형식으로 네. 할지 안 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 이거는 뭐 얘기는 됩니다. 좀 더 굴려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설 특검을 가지고 다른 거 작은 것들은 또 이렇게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건 변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돌아왔을 때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할 거니까 혹시나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뭐 소극적 이탈이 4표라면 8표 이탈표 기대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제 한동훈은 못 믿고요. 한동훈은 이제 제가 뭐 마지막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만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린 게 아니라 지난 기자회견으로 한동훈 대표도 이번에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행동을 함으로 해서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야당들은 바로바로 논평 내고 입장을 냈는데 하루 지나서 냈는데 낸 게 조금 애매하게 냈다고 봐야 특검 되겠죠? 앞으로 실천이 문제다? 아니 저는 한동훈 대표를 보고 있으면 우리 왜 어렸을 때 보면 우리끼리는 막 신나게 놀고 있는데 자기 혼자 저기 가가지고 혼자 모래성 쌓으면서 노는 애 있잖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재밌거든. 이거 재밌어 얘. 이 와서 같이 놀아. 특감을 하자는 뭐 이런 식의 저는 소꿉놀이를 혼자서 이렇게 정말 따당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근데 그게 너무 소극적이고 겁쟁이고 왜냐하면 여기서 그렇다고 저렇게 특검을 반대하는데 어쩔지는 못할 테고 그래서 저는 이럴 거라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거의 3주일여가 남지 않았습니까? 지금 마지막 28일까지로 하면은 한 17일 남았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변수가 터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로운 녹취가 더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번에 명태균 게이트가 아니라 또 다른 종류의 무슨 뭐 대통령실에 인사를 하는데 무슨 뭐 사주를 받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이상한 것들이 지금 일간지에서 준비가 되고 있다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는 이게 왜냐하면 여권이 전체적으로 동요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14일 날 뭐가 통과가 되든 다시 28일 날 재결될 때는 다시 수정안을 또 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가 그게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28일 날 저는 하여튼 왜냐하면요. 그 특검이 통과되는 거는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김건희 내놔라. 김건희 내놔야 윤석열 정권이 그나마 살 수 있다. 잠깐이라도 시간을 가지면서 그다음에 자기네들도 호흡 조절하고 그다음에 가장 큰 리스크를 치워버리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안 그러면은 김건희를 지금 특검을 안 하잖아요. 김건희여서 아무리 뭐 제2부속실 있고 핸드폰 없애도 지금 어디 가서 요새 핸드폰은요 이렇게 문자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다 이쪽으로 자료 다 넘어오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뭐 대통령 휴대폰까지도 마음대로 가끔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김건희를 묶어놔야 돼 특검이라는 걸. 그게 윤석열 정권에도 좋고 국힘에는 더 좋은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걸 모르지 않을 건데요. 그러니까는 이제 저는 이번에는 뭐가 생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감찰관은 참 의미가 없잖아요. 특별감찰관은 의미 지금 하나도 말대로 없고요. 전화 다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지금 이루어진 일들을 처리를 못 하잖아요. 그거는. 저는요. 이거 뭐 나중에 또 질문하시지만 이번에 기자회견 보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절망했다, 뭐 분노했다. 근데 저는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그다음에는 너무너무 공포스러워요. 공포스럽다는 것도 있습니까? 이게 뭐냐 수치스럽다는 게 사람들 근데 지금 저한테는 수치스럽다는 것보다 공포스럽다는 감정이 더 커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수치스러웠습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야. 어떻게 최순실 같은 자한테 이건데 우리는 그동안 그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명태균 같은 자한테 김건희 같은 자한테 이거가 아니라 이제는 공포스러운 게 뭐냐면은 대통령이 거기에 묶여 있다라는 게 천일
다 드러난 거예요. 아니 핸드폰도 갖다 맡겨. 예. 그다음에 모든 게 저기 와이프 감싸고 다녀. 거기다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특검은 위헌적이라는 소리를 해. 그렇죠. 거기다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하면 안 된대. 아니 일사부재리는 저는 법학 공부를 안 했어도 그거는 재판에 관련된 거지 수사에 관련된 게 아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법률을 하는 사람인데 법률을 하고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 그렇게 엉뚱한 게 그게 뭐냐면은 그래서 저는 야 이게 정말 왜냐하면은 이게 집착이 생기면은 살짝 뇌구조가 이상해지는 게 있는데 그거냐. 거기다가 제가 가장 놀란 게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세요. 아니 선진국 리더들이 트럼프 되는 거 좋아하지 않았다는 둥 앞으로 우크라이나 지원하겠다는 둥. 난 이거는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공포스러운 게 지금 그런 말들이 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다 들어갑니다. 미국 당연히 알고 있죠. 다 들어갑니다. 그럼 트럼프 같이 트럼프는 어리석지는 않거든요. 그러니 이거 가지고 뭘 할지 알게나 뭡니까? 거기에 다 넘어갈 생각을 하니까 이게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한테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걸 많이 감췄고 자기도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게 가장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걸 감췄고 그리고 그게 드러났을 때 국민들한테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을 진짜 사과를 한 거잖아요. 진짜 사과를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수호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문제가 그런 수치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연장선에서 자기를 비호하고 그다음에 와이프를 비호하고 자기 정권을 2027년 5월 9일까지 연장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도 하겠다. 이거를 막 드러내니까 나라를 막 위험에 막 쓸어 놓으니까 공포스러운 거죠. 저는 이번에 왜냐하면 저는 절망은 지난 4월 1일 날 다 했고 이제 더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했는데 하여튼 나라만 망가뜨리지 않으면 좋겠다. 뭐 전쟁만 일으키지 않고 계엄 같은 바보 같은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이제는 공포스러워요. 공포스럽다. 그 기자회견 보시면 이게 제대로 준비를 한 겁니까? 아니면 졸속적으로 지금 한 겁니까? 준비는 예행 연습 좀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15분짜리 기자회견문은 당연히 보좌진이 했을 테고 그거는 왜냐하면 아주 추상적으로 쓴 거니까 했는데 오히려, 저는 일단 뒤에 조금 장면이 나오는 처음에 일단요 사과를 위한 기자회견 아닙니까? 그러면 서서 했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갑자기 또 일본식 같아요. 일어나서 저기 하는데 그리고 저 아무도 제가 저기를 안 하는데 지적을 하는데 저의 공간 인지 능력으로는 저기 앉아 있는 저 포디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하고 쪽팔려 해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무슨 거짓을 하는 거냐면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서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일부러 저는 그 디자인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서 있으면 그 힘들지도 않을 건데. 아니 2시간 20분을 못 서 있으면 대통령 할 수 있습니까? 필리버스터 할 때 20몇 시간 30시간 서 있는데요. 바이든도 82살인가 83살인데 또 2시간 동안 서가지고서는 다 저거 하는데 국민 앞에 나서서 하는데 어떻게 그걸 못 서 있느냐고요. 앉는 게 말이 됩니까? 앉아서 한다. 그리고 잠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왜 그랬냐면 저는 처음에 약간 늦게 시작하는 걸 봐서 딱 만나 서 있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더니 갑자기 일어나가지고서는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첫 질문으로 선임 기자가 아니 왜 사과를 하시는 겁니까? 답을 못해서 감사도 해야 되고 사과도 표해야 된다고 해서 했습니다. 아니 이런 정말 어리석어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게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이번 주 금요일 15일 날 있습니다. 여당에서 계속 생방송 중계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제가 한동훈 대표한테 제가 정말 조언을 드리면은 생방송 그 요구하는 거 뭐 자기네들 이 속을 따져가지고 할 수 있지만 혹시 뭐 재판 결과를 알아서 그러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아니면은 지금 막 푸시하기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거는 대표가 입에 담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는 대변인 또는 정 안 되면은 추경호 원내대표 정도가 하면은 또 혹시 모를까 어떻게 대표가 생중계
이러는 겁니까? 이런 예전에도 바보 생중계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생중계를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게 그다음에는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특검이라는 네. 더 단순한 말을 입에 담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옮기려고 특검 대신에 나는 주제를 옮기려고 하는 생중계야. 거군요. 주제 옮기려고 하는. 네. 근데요. 요번에 윤석열 기자회견에서 제가 봤듯이 네. 이게요. 윤석열 저는 오래 검사 생활을 한 사람들의 화법이 있는데 검사 화법도 있어요. 상대를 네. 다그치는. 예. 또 하나가 뭐냐 피의자 화법이 있어요. 피의자법. 예. 자기의 죄를 살짝 물을 흐리고 물타기 하고 옆으로 발뺌하고 남 탓하고 이거를 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나 그게 비슷해 너무. 비슷하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벗어나셔야 돼요. 벗어나셔야 된다. 일침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명태균이하고 너무 비슷해요. 두 사람이요? 아니 그 너무 비슷한 게 처음에 막 협박하잖아요. 예. 야, 내가 카드 갖고 있어. 내가 힘이 있어. 이러다가 그래 뭐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네. 딜하려고 그러다가 뭐가 좀 된 것 같으니까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일어나서 인사도 잘 하잖아요. 네.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만나고 나서 막 얘기하고 나니까 내가 조금 더 의리 저거 있고 그런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막 또 이게 막 기세등등해가지고 네. 윽박지르잖아. 이거 왜냐하면 저는 뭐 솔직히는 지금 상당히 뭔가가 디디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다.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따끔한 일침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